이제 민간인이 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평소 조국 전 수석이 이 폴리페서를 비판해 왔던 그 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조국 수석에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 쪽으로 가시니까 하나를 좀 딱 선택하고 하는 게 본인이 했던 말도 지킬 수 있고. 수업하시는 분들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원이 150명인데 100명밖에 안 열리고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지금 서울대 법학과 제자들은 조국 전 수석, 그러니까 스승님에 대해서 정치를 하든지 교수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정치를 계속 할 거면 교수 그만둬라.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26일. 제목, 조국 교수님. 딱 수석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수님이라고 하죠. 조국 교수님,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닌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벌써 2년 2개월을 비우셨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 더 비우실 거고 평소 폴리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다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제발 셋 중에 하나만 하셨으면 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자 이 글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댓글을 답니다. 이거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생들만 달 수 있어요. 서울대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서 글을 올릴 수도 없고 조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댓글 내용. 내로남불을 잘 실천하고 계신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라. 필수 과목 교수 자리를 비워라. 다른 교수들만 고생한다. 그 TO를 지금 잡아먹고 있잖아요. 적어도 한 직위 하다가 또 옮겨서 다른 직위 할 거면 교수직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라.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댓글까지 달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조국 수석의 과거 글 때문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2004년 4월 서울대 대학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제목,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돼서 학교에 돌아오더라도 휴증이 생긴다. 그리고 2008년 김현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총선을 출마하니까 그때 당시 조국 수석이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교수들의 정계 진출 그리고 교수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조국 수석이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대 제자들이 똑같이 조국 교수님에게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내로남불이네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다라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제자들이 오죽하면 나서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 비판하겠습니까? 조국 수석, 이제는 조국 교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교수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형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국 교수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2016년도 1학기와 2학기를 보니까 형법에 대한 강의가 총 15개가 서울대에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도를 보게 되면 이 강의가 10개로 확 줄어들게 되고요. 올해 1학기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1개 과목밖에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당에 있는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다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건데 법무부 장관으로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하다가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장관직 잘 수행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완수하고 난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길에 대해서 여론들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학생들, 제자들이 정말 교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상황처럼 교수의 길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길을 걸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게 조국 교수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일에 대한 약속, 말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확실히 이렇게 교수직에서 물러나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국립대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서 뭐 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같이 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그 학생들의 글 또는 뭐 인터뷰 등등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의견이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이제 본인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또 별개죠. 법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또 좀 경우
또는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을 하는 이제 국회의원 본인들이 출마를 해서 당선된 후에 이제 또 입법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부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그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또 이제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입법부에서 일하는 거,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교수의 특수성. 왜냐하면 이게 대학 교수가 아니라 그 초, 중, 고 교사들은 못해요, 정치 활동을. 아, 그래요? 예, 다만 대학 교수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허용해주는 의미가 있고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걸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법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가 만약에 지금은 가능한데 이건 정말 안 된다. 이거는 부작용 크다라고 한다면 법을 바꿔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예 완벽하게 더욱더 보장을 해주자라고 선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도덕적인 어떤 비판에서도 피해갈 수 있거든요. 일을 더 잘 할 사람을 더 정부 부처에서 또는 입법부에서 모셔서 또는 뽑아서 국민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은 그러한 그 배경도 확실하게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